의사소통 능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이론 점검에서 우리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난 OT 강의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하위 능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는 좀 해봤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볼 것인데요. 첫 번째가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독해, 그 다음에 어휘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독해에서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독해. 자, 독해에서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형태가 뭐냐? 바로 내용 일치예요.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가장 어렵냐면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가장 사용하기 좀 꺼려지는. 왜냐면은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치 불일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은 어떤 특정 그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내에서 5명이 어떤 뭐 대화를 하듯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옳게 말한 것은 누구냐, 옳지 않게 말한 것은 누구냐, 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내용 일치가 있다. 그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추론의 형태도 있어요. 추론. 추론은 이제 주어진 어떤 뭐 문장 그 글을 보고서 뭐 글자 그 필자의 어떤 생각,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의 형태 가능하고요. 이거는 사실 내용 일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 그 글 자체가 뭐 두 갈씩이냐, 예를 들어서 두 갈씩이냐, 미갈씩이냐에 따라서 중심 내용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중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 형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또 주제 찾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제 찾기 같은 경우는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찾기다 그러면은 중심 내용을 찾아야 된다. 이것도 글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중요한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쭉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등관계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단 배열, 문장 배열이 있습니다. 이 문단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순히 접속어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당연히 않겠죠. 문단 배열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뒤에서 나오거든요. 문단 배열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원리나 상황만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단 배열에서 첫 번째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순접의 관계입니다. 순접은 뭐냐면 역접의 반대예요. 역접의 반대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역접은 뒤집는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순접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는 접속어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가 대표적이고 뭐 그리하여 뭐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나 그리하여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접이다라고 하면은 역접.
역접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 상반된 내용일 때 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나거든요.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뭐 뒤집는 겁니다. 뭐 또 그렇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슷하죠.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순접과 역접 얘네들이 또 각각 의미하는 바를 봐야 됩니다. 순접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뒤에서 받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순접의 경우는 중심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됐죠? 근데 역접의 경우는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뒤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심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하고 싶어서 앞에서 한번 던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순접하고 역접은 또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입니다. 인과. 인과는 원인과 결과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나열하는 형태. 그래서 앞에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거다. 그래서 그래서 뭐 따라서 그러므로 뭐 이런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뒤입니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첨과 보충의 관계. 첨과 보충의 관계. 이 첨과 보충의 관계는 첨가를 쓸게요. 첨가라는 거는 뭐 더구나라든지 게다가 뭐 이런 거죠. 그죠? 더구나 게다가 뭐 점 많습니다. 더구나 게다가 맞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의 내용이 중심 내용이다 라기보다는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해에서 많이 쓰는 내용,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뒤에 있는 내용은 더구나라는 거 덧붙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뒤에 있는 거를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뒤에 부분에서는요. 그죠? 뭐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많이 봤죠. 우리 독해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런 표현은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일치와 같이 일일이 다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죠? 특히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첨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문단 배열에서는 특히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 있습니다. 요약은 뭐 이런 거죠. 요컨대 이런 거죠. 요컨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정리하면.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독해라고 또 말씀드리면 요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도 뒤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안 읽어도 내용 일체가 아니라면 안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대등병렬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앞에 내용도 중요하고 뒤에 내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환관계가 있어요. 전환관계.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전환관계. 이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역접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거든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것도 똑같이 중심 내용은 그런데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기는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역접은 앞에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본다면 전환이라는 거 그런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의 전환 같은 거죠. 이런 얘기하다가 그런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역시도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이. 자, 그래서 그런데라는 것과 그러나라는 건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쓰임이 조금 달라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배열 같은 경우는 접속어가 중요하긴 한데 접속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하냐? 지시어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와 같이, 그죠? 뭐 앞서,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뭐 이 사람들은, 그죠? 이들은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것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지시어도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은 독해에 대한 얘기는 뭐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문서 이해 능력에서 독해 받고 어휘가 있다고 했어요. 어휘. 이 어휘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게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어휘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 어휘는 제가 앞에서도 문서 이해라고 했어요. 문서 이해. 그죠? 왜 그러냐면 어휘에 대해서 잘못 쓰게 되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긴 한다. 물론 맞춤법 이런 건 나오진 않겠지만 어휘에 대해서도 어색한 뭐 쓰기에 부적합했던 그런 단어들 골라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뜻 보면은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사실 어휘 문제예요. 그죠? 그냥 빈칸에 들어가게 될 적절한 단어를 고른다라고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어휘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 문서 작성. 이 문서 작성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작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죠? OT에서 말씀드렸어요. 작성할 수 없지 않느냐.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수정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는 거를 그래도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문서를 보고 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단별 같은 것도 문서 작성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는 아니죠. 아니지만 제대로 작성된 글이냐를 파악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단별 같은 것들이 독해, 문서 이해 능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문서 작성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에 문서 작성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작성에서 문단 배열. 문단 배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두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의사 표현, 청취 이렇게 있고요. 앞선 두 문서 이해 능력하고 문서 작성 능력은 결과적으로 문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내가 받아봤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의사표현과 청취 같은 경우는 문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내가 잘 들었는지 아니면 잘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문서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위 능력에서는 뭐 상황제 시험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 상황제 시험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또 엮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표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옳게 말한 것. 그죠? 옳지 않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문서를 제대로 뭐 받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들어왔는지 물론 들은 건 아니지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서를 읽는 것을 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를 물어보기도 한다.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더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 문서 이해 능력에서 문서의 종류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문서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가 있냐면 공문서, 기획서, 보고서, 기한서, 뭐 설명서, 보도자료, 자기소개서, 이메일, 뭐 메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문서 이해나 문서 작성에서
독해 자료만 다루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독해 자료를 많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문서나 오히려 문서 형태로 등장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는 문서만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서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독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서 이해랑 사실 독해랑 상관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다시 문서를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문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서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서 자체의 역할,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 쓰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이제 공문서입니다. 자, 우리 공문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해갖고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이 있고 이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공무 집행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만 발행을 하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문서가 공문서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근데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관에서 어떤 사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적합하지 않게 제시했다면 그 부분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서 작성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죠? 공무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문서를 공문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획서에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설득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단지 기획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상품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설득의 목적이 있다. 설득이 없다. 그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뭐가 있다. 이거는 기획서가 아니에요. 이 기획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기획서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이라는 것을 이미 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한서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한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정한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며 사내 공문서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공문서하고 기한서가 비교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문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공문서 역할을 하는 게 기한서인데 기한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쭉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네.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한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기한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한서도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다. 보고서는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들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보고서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보고서다. 그래서 뭐 간단한 메모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자, 설명서,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쭉 어떤 문서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서다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설명서다. 이렇게 했을 때 설명서 자체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옳은 문서는 아니다.
그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도 틀이 있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메일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메일에 대해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상의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이며 직장 업무, 개인 간의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한다면 사실은 이메일을 띡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고객의 접점이 회사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전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메일은 직접적으로 대하고 대면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메일이 뭐 무조건 옳다라고 맹신하는 형식의 어떤 선택지가 등장했다,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모 등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종류는 그러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법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뭐 문서가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형태. 이것도 문서 이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들도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청 능력이라든지 의사 표현 능력 자체는 이론형으로 물어보는 거 말고는 사실은 딱히 낼 만한 건 없긴 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제시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들었는지 등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들이 등장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